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끈끈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공식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첫 비공개 회동을 가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рогой друг,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Россию, в Москву.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축하하며 수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발표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협상에 열려 있는 만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Во всем мире это вызывает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и мы даже немножко вам завидуем.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시진핑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칭하며 환영에 화답했습니다. 普京总统，我也称你为我亲爱的朋友。 시 주석은 세 번째 연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러시아라고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中方高度重视中俄关系，这个呢是它有着历史逻辑，因为我们是互为最大的。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공식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비롯한 국제 현안과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내 반발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후속 조치 강화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정치권과 경제산업계, 유학생 교류, 역사와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양국 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지휘했다는 보도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안보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를, 부정평가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시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인도 모리 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국민 6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인도를 방문해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눈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インドのほか、インドネシア、それからオーストラリア、韓国、クック諸島、コモロ、ブラジル、およびベトナムの各首脳を招待いたします。 모두 8개 나라를 더 초청했는데 윤 대통령도 모리 인도 총리, 응우옌 베트남 주석,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등과 함께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5%가, 아사히 신문 조사에선 63%가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응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무된 모습입니다. 世論調査に現れた国民の皆様の声を真摯に受け止め、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층은 무려 69%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보수 성향이 강한 고령자층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호평과 함께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해 40%대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당시 위안부 합의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이어 산케이 신문까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철폐도 요구했고 자위대 초계기 논란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인 해법이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